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영상은 게임주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신작 라인업의 기대 수준과 론칭 일정 수가 모두 2022년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흐를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일정이 더 많고요. 영업 실적도 22년은 강하게 반등하고 23년도에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서 다소 실망을 하였다면 2분기 때 그 부분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현재까지 봤었을 때는 그게 맞는가 싶긴 하죠.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크게 주춤하면서 2022년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서 40만원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리니지 W1 권역권 연간 풀 반영 및 그 다음에 4분기에 3개, 그리고 23년도에 1개, 그 다음에 2분기에 또 신작을 내면서 일정을 감안 시에 2022년도에는 기대감과 실적들이 나오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부터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신작 일정 중에서 1분기 말에 이미 프로야구 2022가 나왔죠.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골고루 집중이 되면서 기대 신작이 2분기에 모두 다 몰려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분기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주가는 더 떨어졌고, 임원들의 반대 매매까지 나와서 주가가 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었고, 또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스피넥스를 인수를 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고, 또 이 인수할 때 달러화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NHN 같은 경우에 신작 일정이 3, 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직은 좀 잠자고 있는 용인지 도마뱀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다리고 있고, 7월 초에 보드게임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드게임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 이제 판돈이 커지고 또 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올해 최대 기대 신작 우마무스베 한국판이 나오는데, 이게 일본 IP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맞는 감성이 한국 사람들에게 맞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3분기, 4분기에 다수 일정이 있고 차순위 기대 신작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소폭 역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좀 좋진 않네요, W게임즈. 자, 23년도에는 여러가지 신작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23년도는 너무 멀었죠. 네, 아직 3, 4분기도 아직 멀었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 위주익, 자회사 연결 편입 등으로 성장성 반등하나 영업이익 감소세로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신작 일정은 3, 4분기에 진행이 될 것이고, 기대작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서버너즈 워 클로니클 P2E 글로벌, 그 다음에 4분기에 월드 오브 제노니아 P2E 글로벌이 핵심 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P2E 게임들이 글로벌로 나오죠. 한국에서는 출시가 안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인해서 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비트코인이 지금 18,000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에 코인으로 이거를 받아도 팔 때 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2E 게임이 지금 다 시들시들해졌대요. 결국엔 유행이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코인이 역성장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다 떨어지면서, 코인으로 뭔가 벌어도 이걸로 재화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면 어렵겠구나. 그래서 결론으로 이 부분이 좀 성립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네, 물론 3분기, 4분기가 아니라 내년에 P2E 게임들을 내놓는 게임들은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는 입장에서 비트코인도 당연히 자산 중에 하나이지만은 같이 좀 하락을 걷는 자산이다 보니까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게임주들이 과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나 위믹스 안에서 생태계를 꾸리는 그런 게임들이 더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P2E 게임보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게임 토큰? 게임 토큰식으로 내놓는 게임들이 오히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들로 인해서 이 게임에서 저 게임으로 토큰을 개수를 맞춰서 교환을 하고, 그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게임들끼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이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 너무 지겨워졌어요. 그럼 여기 있는 토큰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계정을 없앤다든가, 그리고 저쪽 가서 현질 대신에 토큰화로 돼서 그거 토큰으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 게임사들에게는 이게 수익이 될 거고, 왜냐면 수수료가 있을 거니까.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생길 거고, 게임을 살 때도 수수료를 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게임사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가 지금 풀리는 NHN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컴퓨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정들이 2023년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P2E 게임이 아닌 워킹데드 올스타즈가 나오고, 근데 과연 이게 괜찮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일정은 좀 게임을 보긴 해야 되지만, 네, 3개, 4개, 3개, 3개 일정들이 있어서 일단 지켜볼게요. 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붉은 사막이 론칭이, 예, 지켜진다는 하에, 그러니까 벌써부터 펄어비스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얘네 맨날 일정 미루던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3분기에 나왔던, 작년 4분기에 나왔던 건가요? 네, 이번 1분기 나왔죠? 1분기인가요? 2분기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 2분기겠죠? 5월달인가 4월달에 나왔던 것 같은데, 2분기 나왔던 검은 사막이 망했죠. 예, 망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고, 주가가 다 떨어졌고, 올해 4분기에 또 이 론칭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우선 검은 사막처럼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좀 파시기 바라고. 펄어비스도 일단 일정은 있다. 그리고 블랙클로버 한국과 일본에 3분기에 론칭한다고 하고요. 붉은 사막 론칭도 있어서 4분기 있으니까, 네, 좀 연말 전이라고 해야 될까, 가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할 여지는 있고, 뭐 넷마블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NC소프트 일정입니다. 자, 미정인 거는 좀 보지 않도록 하고요. 일정이 확정된 것만 좀 보면 2분기에 제외하고는 없어요. 3, 4분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론칭이 일정이 바뀌었어요. 2022년도 2분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 리니지 W 같은 경우에 이권역에 나와 있는 것들이 4분기에 론칭이 된대요. 그리고 이 TL이라는 게임 자체도 4분기에 나오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4분기에 나오고, 결국에는 NC소프트는 3분기에 나온 게 없어요. 2분기에도 나온 게 없고. 그래서 이게 왜 론칭 일정이 2분기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것도 블레이드 앤 소울 S도 22분기로 밀려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나마 그대로 일정을 지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NC소프트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네, 1권역권에 그 개방을 했던 거, 그게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고, 네, 4분기에 3개가 있다라는 거. 그럼 3분기는 B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실적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넷마블은 근데 또 이런 긴축 토가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하네요. 또 일정들을 보니까. 우선 1분기 일정은 끝났고 2분기 일정 5월 25일에 이미, 예, 여기를 이렇게 론칭을 했을 거고요. 제2의 나라. 그 다음에 여기도 론칭을 했겠네요. BTS 드림. 근데 BTS, 예, 장전 준다 해가지고 이거 과연 게임 망했을 것 같고, 이거 망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디즈니 미러 가디언즈 6월 23일에 론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머지쿵야 아일랜드, 이거 요즘에 그 광고를 요즘 하던데, 네, 여기도 6월에 론칭 예정입니다. 아직 론칭 언제 일정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광고가 나온 거 보니까 론칭이 일정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뭐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때 자료 조사하실 때는. 네, 그래서 모지쿵야가 조금, 예, 반향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 두 개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저도 해봤는데 그렇게 뭐 크게 재밌진 않아가지고 저는 재미는 별로 없는데, A3 아마 이거는 재미있을 겁니다. 저거는 이제 대작으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축 통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근데 결국엔 그거 보면은 지금 대작이 없어요. 넷마블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런 기축 통화들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각 게임별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그 게임작들이 쭉쭉쭉 쌓이면 그 다음부터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020, 이게 EH랑 EQ랑 다른 거군요. EH랑 다른 거군요. 그럼 위에서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럼 22년도 EH는 뭐죠? 혹시 아시는 분들 약간 댓글 좀 적어주시고요. 네, 뭐 찾아봤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NHN 같은 경우에 보시면 2분기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군요. 네, 어쨌든 모바일 게임이 하나 4월달에 나왔을 건데, 네, 그 다음에 3분기에 컴투스 뭐 아레브 모르겠습니다. 위믹스 스포츠, AA 포커, 우파로 NFT. 네,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P&E, 네, 네, NHN 같은 경우 괜찮네요. 이게 P&E랑 P2E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게 NFT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P2E 게임이 어떻게 합법화가 되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일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 위믹스 플랫폼에 들어가긴 하는 거고, 네, 한국 플랫폼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네, 복잡하네요. 게임사들이 보기가.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게 보드 게임 이제 그 규제 완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란 색깔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게임머니 구매 한도가 이제 월 70만원 올라가고, 배팅도 이제 5만원에서 7만원 올라가고,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이제 매출이 그냥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똑같이 영업을 해도. 네, 그래서 요 부분들 금액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시면 론칭 일정만 좀 보겠습니다. 2022년도 22년도 7월 여기 나왔고 2분기 2분기에서 4분기 4분기 2분기 이거 잘 모르겠고 어쨌든 2022년도니까 그 다음에 2022년도 22년도 여기 날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면 될 것 같고 오딘 일본에서 네 오딘 일본 이거 기대작입니다.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이거 위에서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에버소울 모르겠고 네, 엑셀 게임즈 예, 이것도 아마 되게 대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기대주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NFT 프로젝트 P2E 4종에서 6종인데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그죠? 한국 제외입니다. 네, 버디샷 이것도 한국 제외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아키월드 네, 아키월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짜져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는 네,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오히려 신작 기대감으로는 네, 더 좋지 않나 여기가 훨씬 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W 게임즈는 예, 다 내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컴투스 좋지 않을 거고 컴투스 홀딩스만 좀 볼까요? 컴투스 홀딩스가 2분기에 워킹데드, 게임빌 프로야구, 크로매틱 소울이 좀 괜찮지 않나요? 예, C2X 기반의 P2E 게임으로 되고 있고 근데 한국은 제외예요. 의미가 없죠. 한국이 제외되는데 3분기에 나올 것도 그렇게 크게 뭐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 네, 사실 제가 게임을 잘 아는 건 아니라서 네, 이렇게 됐고 펄어비스 4월 26일에 검사만 론칭을 했었고 매출 반등은 없대네요.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순위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2분기 론칭 일정 블랙 클로버, 그 다음에 4분기에 붉은 사막, 그 다음에 도깨비, 플랜 8 같은 경우 내년 내후년 이렇게라서 펄어비스도 사실 뭐 이렇게 게임 하나하나 내는 회사여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 결론은 지금 게임주를 다 들어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만 하는 건 없어 보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카카오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NC소프트입니다. 와, 40만원도 깨졌었네요. 네,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성장주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또 같이 또 인플레이션과 같이 맞물려 좀 내려갔고요. 외국인이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LG생활건강에 이어서 정말 황제주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는 시즌2이죠. NC소프트. 자, 거의 한 60%가 빠졌고요. 외국인 매도가 정말 많았었다라는 거. 그래서 매매별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연속으로 한 7거래일 동안 팔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40만원으로 왔지만은 그 전에 이제 시작된 매도세가 네, 멎지진 않았던 것 같고 또 개인의 이탈도 중간중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뭐 외국인이 매도하거나 기관이 매도한 적은 없었지만 우선 쌍끌이 매도가 좀 많았다라는 거.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그리고 특전 날에 엄청나게 큰 하락들을 좀 보여줬다. 네, 이런 식으로 이때 한번 큰 하락 보여줬고 찌끔찌끔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았고 또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점차 내려가면서 좀 따라가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코스피 상장사의 모습을 보여줬고 1분기 실적 좋게 나왔지만은 기대작만큼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2분기에 소폭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 실적마저 잘 지킬 수 있을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넷마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7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8만원 깨고 최저점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넷마블이고 네, 뭐 개인의 반대 매매도 있었을 거고 임직원의 반대 매매까지 나온 실정이다 보니까 이건 뭐 공매도도 있었긴 했어요. 제 영상 중에서 보시면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해갖고 뭐 셀트리온도 말씀드렸고 LG생활건강 화장품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또 있었던 건 또 넷마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도 공매도가 만만치 않게 있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아마 공매도 세력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 이 11만원 깨지는 요 순간부터도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만 따져도 정말 많이 30% 빠져 30% 여기서만 따져도 네, 그래서 지금 넷마블도 상황은 정말 좋지 않고 외국인 뭐 기관 뭐 할 거 없이 좀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아까 보셨지만은 뭐 신작 라인업이 뭐 많지만은 그렇게 크게 뭐 핫할 만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좋진 않고 2분기에 과연 요 실적도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좋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NHN 먼저 보고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같은 경우는 3% 지금 내려왔고 주봉상으로도 게임주가 대부분 다 비슷하네요. 지금 흐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반토막 났고 기간의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는 아까 봤듯이 7월에 시행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여기 나왔지만 하반기 실적. 네,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연간 실적이 10%에서 20%가 올라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NHN도 2분기 이후로 좀 매수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2% 떨어졌고 6만 원 이하면 잡아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였었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에 다시 한번 좀 성큼 다가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좀 크게 많이 내려왔고, 네, 그래도 아마 공모가보다는 아직 위인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 기관의 매도.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생각이 좀 맞다고 보고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뭐 물론 바닥을 깨고 5만 원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 텐센트 집은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네, 주주 명부 깔끔해서, 네, 뭐 추가적인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W 게임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 잘 올라갈 겁니다. W 게임즈도 아까 보셨듯이 계속 역성장할 전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와,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서 역성장이 더 떨어지면 3만 원이고 신저가를 쓴다는 얘기고, 신저가뿐만 아니라 최저가를 쓸 수도 있어요. 10년 만에. 네, 그래서 W 게임즈 좀 안 좋은데, 지금이라도 손절할 수 있는 금액이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뭐 버틸 수밖에 없죠. 호재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 컴투스도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발표하긴 하지만, 컴투스 먼저 볼게요. 컴투스를 먼저, 컴투스 검색 잘못해서, 컴투스. 네, 그래서 반등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많이 떨어졌고, 거의 신저가를 거의 좀 있으면 다가오네요. 68,300원이니까 만원 정도만 빠지면은,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자회사 편입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컴퓨터 홀딩스는 또 그런 것도 없어서, 일봉, 와, 미쳤네요. 네, 정말 순간 반짝했던 주식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놀랍긴 하네요. 네, 좋지 않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펄어비스까지만 보면 되겠죠. 펄어비스. 이거 이외에도 게임주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축약해서 내놓은 게 기사가 이거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검은 사막 때문에 지금 다 하락한 거고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도 일정이 밀려서 게임이 망해서, 그 다음에 유지 중이라서 좀 추후에 일정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들 연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그 붉은 사막이 터지면 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뭐 좋은 상황은 아니고, 또 여기에 또 자사주도 처분을 했네요. 그나마 자사주 처분은 뭐 좋은 거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1분기, 2분기 과연 성적이 이게 나올까요?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게 나오겠지만은 이것도 약간은 미지수긴 합니다. 네, 이것도 미지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진 않지만은 크래프톤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크래프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2A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회사예요. 전혀 없었는데 주주들이 이제 주가 관리가 안 되면서, 너네 뭐 안 할 거냐, 뭐 신규 사업이 없느냐,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따지면서 물어보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좀 발표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2E 게임들의 신작 발표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원래 크래프톤의 게임 방향성 자체가, 회사 방향성 자체가 IP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 IP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만들고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게임 방향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블록체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웹 3.0을 주도적으로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웹 3.0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크래프톤의 진가는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크래프톤을 저가에 안전하게 모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크래프톤과 저는 사실 컴투스가 아니죠, 카카오 게임즈를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믹스 생태계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 위믹스를 가지고 수익을 과연 잘 낼 수 있을지는 이 위메이드가 잘 관리를 어떻게든 해야겠죠. 네, 대표들도 나서서 산다고 하는데 코인 시장이 다 망해가고 있어서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거라서, 위메이드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기다려 봐야겠죠. 네, 여기도 어쨌든 위믹스 생태계를 가지고 게임 회사들을 이게 하나 둘씩 축약을 좀 시키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게임사들은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탑을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게임주들은 네,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뭐 종목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물을 타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게임주를 사야 되겠다면 무조건 대장주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는 대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두 종목 모두 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시더라도 분할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갈지 크래프톤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기대 수익만큼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 모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종목들 대응을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